안녕하세요. 김영호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4월 22일이 되겠습니다. 4월 22일은 정보통신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즘은 그 인터넷이라든가 통신 그 수단이 많이 발전을 해서 발달을 해서 어 우리가 그 정보통신의 날이라고 그 명명을 하지만은 사실은 한 뭐 100년 전으로만 돌아가더라도 그때 통신 수단이라는 게 글쎄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 말을 타고서 그다음에 인제 어떤 소식을 갖다 계속 그 인제 역말을 이용해서 인제 전달을 했죠. 그리고 인제 뭐 봉화를 올린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인제 뭔가 정보를 전달을 했는데 인제 그것은 뭐 고전적이라고 할까 아주 그 인제 그 재래식 구시대적인 그런 그 방법이고 그래도 근대식 그 인제 정보 전달이라고 하면 역시 인제 우편 제도죠. 4월 22 일은 우리나라의 그 근대식 우편 제도가 처음 도입된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보통신을 전달하는 방법이 많이 그 인제 현대화됐기 때문에 또 기계화, 전자화됐기 때문에 정보통신의 날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지만은 원래가 이 날의 기본적인 취지는 '우편 제도를 실시한 날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체국의 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오늘이. 저는 요즘 그 우체국의 사랑에 푹 빠져 있습니다. 뭔가 그 편지를 전달해 주고 그다음에 그 물건을 전달해 주고 하는 그런 물론 요즘은 그 택배라는 것들이 많이 그 발달돼 있어 갖고 여러 가지 그 인제 물품 전달하는 수단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소포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러한 일들을 최초로 시작한 관청이 바로 우체국이다. 그렇게 인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오늘은 우체국의 날입니다 사실은. 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그 우체국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화면을 좀 잠시 바꿔 보겠습니다. 네. 이 우정총국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우정총국은 조선시대 후기 우체 업무를 담당하던 관청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우체국이다. 최초의 우체국이 인제 우정총국인데 이게 인제 바로 이날부터 바로 오늘부터 실시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정총국 건물은 사적 제213 호 213 호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위치가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9 번지라고 돼 있습니다. 지도를 찾아보니까 조계사 그 이제 바로 근처죠. 예. 그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882년 12 월에 통리 아몬내에 우정사가 설치가 됐다라고 합니다. 1882년 12 월이면 뭐 인제 100 년도 훨씬 그 넘은 그 이전 시간이죠. 글쎄요. 통리하면 뭐 이런 그 관청 그 이름인데 정말 요즘 그 관청 이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감이 잘 안 잡히죠. 예. 12번 보겠습니다. 조선 정부는 처음으로 일본, 영국, 홍콩 등 외국과 우편물 교환 협정을 체결을 했고 1884년 11월 18일 음력으로 10월 1일 날 최초로 근대적인 우편 활동을 그 인제 시작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884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갑신정변입니다. 그 갑신정변이 이 우정총국 건물하고도 인제 관계가 있어요. 예.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총국은 조선 말기 우체 업무를 담당하던 관청이었다. 고종 21년 1884년 4월 22일 제레이 역전법을 근대식 우편 제도로 고쳐서 설치를 인제 했다. 바로 오늘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업무를 담당하던 기관이 우정총국이고 그 건물이 아직도 그 사적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죠. 네. 4월 23일 바로 다음 날이네요. 책임자로 홍영식을 임명을 그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정의 우편, 우체 업무에 관련된 법령을 마련하는 등 이제 개국 준비를 인제 실시를 그 이제 했다. 자 그러니까 인제 바로 이 역전법이 인제 이날 그 인제 그 이제 설치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인제 지금 이 날을 기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같은 해 11월 18일 음력으로 그 10월 1 일이네요. 처음으로 우체 업무를 시작을 했다. 네. 4월 22일 날 인제 제도가 완비되고 그 제도에 의해서 업무가 시작이 된 것은 10월 18 일이네요. 그다음에 12월 14일 우정총국 청사의 날 개설 및 축하연을 이용해서 개화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실패를 했다.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갑신정변에 관련된 그 영상에서 제가 인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김옥균을 비롯한 좌파들이 인제 바로 이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에서 이 소위 그 요즘 말로 쿠데타죠. 그 정변,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인제 그 개혁의 어떤 움직임을 인제 성공시키지 못했죠. 그 3 일천하라는 말이 있는데 3 일천하로 끝났어요. 그 3일 만에 인제 그 정변이 실패를 하는 바람에 인제 김옥균이 인제 일본으로 인제 도피를 하죠. 망명의 길에 인제 오르게 됩니다. 결국은 인제 홍종호한테 상해해서 그다음에 인제 암살을 당하지만은 그런 일이 인제 있었던 날이 이 바로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우정총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12월 8 일, 10월 21일 날 이걸 폐지를 해 버렸다라고. 뭐 우체 업무가 폐지된 건 아니죠. 뭐 우정총국이라는 게 이게 과연 이게 이런 그 뭐 청사 이런 게 필요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제 폐지를 그 인제 시켰지만 그렇다고 뭐 우편 업무를 갖다 인제 그만두고 우리나라의 근대식 우편 업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제도가 4월 22일 날 이제 설치가 됐는데 그때 설치된 근대식 우편 업무가 어 일제 시대를 거치고 그다음에 어 그 인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지금까지 쭉 그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변화 발전돼 온 그 모습이 현재의 인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우체국이죠. 그리고 인제 이 우체 업무라는 것이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인터넷이라든가 통신 수단이 엄청 그 인제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갖고서 사실 그 업무의 폭이 엄청 넓어졌습니다. 뭐 단순하게 편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죠. 단순하게 소포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전달하는 수단이 이 정말 지극히 근대화를 거쳐서 인제 현대화돼 있기 때문에 어 모든 것이 그 인제 전자화돼 있는 전산화돼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 갑신정변 발발일이 바로 2022년 12월 4일 날 제가 이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1884년 12월 4일 날 갑신정변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 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폐지된 이후에도 우체 업무는 계속되다가 실제로 우체 업무가 폐쇄된 것은 1885년 1월 5 일이었다. 우정총국 낙성식을 대비해서 5종류의 우표를 발행하기도 하였지만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였다. 물론 인제 이러면서 우리나라 우편 업무가 뭐 잠깐 폐지돼서 중단이 됐다가도 언젠가 또 이제 다시 인제 이게 부활해서 아까 쪼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과 같은 그런 우편 제도로 인제 변화 발전돼서 정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정총국 건물을 한번 볼까요? 우정천국 건물은 지하철 안국역 서쪽 안국동 사거리에서 남쪽의 종각 방향으로 우정국로를 따라 내려가는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그 조계사 그 근처로 제가 그 이제 지도상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언젠가 한번 저도 저기를 가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렇게 기억이 나질 않아요. 자 원래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쓰이는 의약을 제조하고 약재를 재배하던 전의감이 있던 곳으로 전의감 청사를 활용해서 우정천국으로 개청을 한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제 그 개청식 그 연회가 있는 날 그 인물로 거기서 정변이 일어났었던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건물은 근대식 우편 제도를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한 개화기의 한 상징물로 여러 동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 현재는 동 하나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건물의 구조를 볼까요? 도리칸 5칸, 보칸 3칸 규모이며 남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건축을 전공하지 않아 갖고 도리칸이라는 걸 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보칸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보라는 게 인제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인제 얹어 놓은 그걸 보라고 그러잖아요. 예 하여튼 그 인제 저런 그 규모를 갖고 있으면서 남쪽을 향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내부 천정은 내진 부분을 소란 우물 반자로 외진을 연등 천장으로 장식을 했다. 소란 우물 반자. 예.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무엇인지. 그리고 저런 용어를 검색을 해 봐도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우리나라 그 이제 그 고전적인 그 형태를 가진 그런 건물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참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등 천장으로 연등 천장은 뭐 연등을 달았다는 얘기겠죠? 자 바닥은 대리석을 깔았음. 그리고 현재 지붕이 합각면이 있는 처마 아래는 우정총국 편액이 걸려 있고 도로면을 향하고 있음. 예.
그러니까 앞에서 소개해 드렸던 우정총국 건물의 주소, 그 주소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가 보시면은 바로 저 건물, 설명이 나와 있는 건물을 보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남쪽 양모서리와 북쪽 면의 기둥은 모두 원기둥이고 나머지는 사각기둥이다. 네, 정면 가운데 칸에는 두 쌍문을 내었고 나머지 칸에는 모두 4분 합창을 내었으며 상부는 모두 빗살 광창을 설치를 했다. 그러니까 창문과 그다음에 뭔가 채광 그거에 관련된 어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처마는 호처마이고 처마라는 거는 이렇게 인제 처마가 하나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뭐 두 개 이렇게 겹처마가 아니고 하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인제 단청을 인제 칠해서 단청으로 장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출목 초입 공개 건물이며 저것도 정말 참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붕은 팔짝 지붕이고 팔짝이라 그러면 이렇게 글쎄요. 합각면은 전벽돌로 처리를 했다. 정말 우리나라 고전적인 건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거기까지 지식이 없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건물은 한화학교가 들어서기도 했으며 이어서 중동학교가 사용하기도 했다. 1972년 12월 4일 최신부가 인수하여 우정총국 최신기념관으로 개관을 하였다. 그러니까 인제 1972년이 돼서야 인제 제대로 우편 업무를 보던 그때는 이제 최신부라고 그랬죠. 옛날엔 최신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정보통신부라고 그러지만 예 최신부가 인수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원래 것을 이제 되찾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1987년 5월 건물의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하고 현재의 모습과 건물과 주변이 조성이 됐다. 지금의 건물은 기념관의 기능에 따라 일부가 고쳐진 것으로 원래 형상은 아니다. 글쎄요. 뭐 세월이 가다 보면은 뭐 자꾸 변경이 되죠. 그건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2012년 128년 만에 우체 업무도 같이 하게 되었음. 이거는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느린 우체통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다음에 느린 우체통은 빠른 것을 중요시 여기는 21세기의 기다림의 의미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엽사에 사연을 적어 우체국에 놓으면 1년 뒤에 적어둔 주소로 배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제 상징적인 그런 우편 업무를 물론 이 사적이고 그다음에 뭐 국보급 건물이 될 수가 있겠죠. 국보는 아니더라도. 그런 데 들어가서 인제 일반 업무를 보게 되면은 이제 건물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상징적인 이제 우체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정총국의 전경 그림을 보면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네요. 예. 처마가 하나로 보이네요 진짜. 호처마라는 게. 예. 노송 소나무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오래된 고목이 하나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우편 업무가 시작이 된 제도가 정착이 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정보통신의 날이라고 지금 기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통신의 날에 대해서도 4월 22일 날짜로 벌써 2년 됐네요. 2년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영상도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지구의 날이고 새마을의 날이고 자전거의 날이에요. 이것도 이때 같이 다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때 인제 이 자전거의 날 하면은 정말 자전거를 타고 전 세계 일주 여행을 하는 이 군 동기가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페이스북 친구가 다니면서 보고 들은 그런 내용을 적은 페이스북을 잠깐 한번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글쎄요. 이번에도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간단하게 누구나 한 번쯤은 내 나라 내 땅을 밟아보고 싶고 한 바퀴 돌아보고 싶은 꿈을 꿀 것이다. 나 역시 그런 시절이 있었다. 1971년 남해안, 1974년 대한민국 한 바퀴를 돌아 그 시절 젊은이들을 무전 여행이 유행처럼 번질 때 이때 자전거로 돌았다. 그렇죠? 예. 이 친구는 지금도 이 자전거로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멋진 친구예요 진짜. 어 그래서 참 저도 저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어 용기가 없다고 그럴까? 선뜻 나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전거의 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번 어 친구의 모습을 봤는데 이것도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 우리가 갑신정변의 무대가 되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 우정총국 개청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보통신의 날이죠 오늘. 기원은 바로 우정총국이 개청된 것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우편 업무도 많이 발전을 했죠 진짜. 지금은 완전히 현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 우체국 하면은 정말 이렇게 쿵쾅쿵쾅 소인 찍는 소리, 그리고 뭐 요즘도 뭐 집배원이 있지만은 정말 커다란 가방에다 인제 이 편지를 잔뜩 넣고서 인제 일일이 인제 걸어 다니죠. 옛날에는 뭐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요즘은 오토바이를 타고 인제 다니고 있죠. 예, 하여튼 뭐 어찌 됐든 편지가 받는 이한테 이렇게 전달되기까지는 어 그것을 뭐에 실어서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배원들의 어떤 손에 의해서 일일이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는 시간이 아무리 가도 변화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만큼 어 그 어 우체국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정보 전달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요즘 일종의 우편 업무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친절이라는 것을 요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친절이라는 게 남이 불편한 일을 먼저 해소시켜 준다든가 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낌으로 알고 그것을 그분이 이야기하기 이전에 해결해 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친절에 대해서 열심히 제가 공부를 하고서 언젠가 한번 친절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계기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우정총국 어 개청, 소위 인제 우정 업무의 인제 제도가 완비된 그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정보통신의 날이라고 기념하고 있는 이날, 우정총국이라는 건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 봤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